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면 멋진 남자라도 찾아서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며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글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남영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겨울이 끝자락인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필 운전 면허증 취득 도전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수필집 우리의 사랑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저희 지인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 적은 글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들려드립니다. 이제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 늦가을이 지나던 작년 11월에 연말 모임이 있었다. 여러 경로로 알게 된 분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이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김 선생님 가명이 오지 않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 이 모임에 대해 재차 확인했을 때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던 터라 이상히 여겨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통화가 되었다. 약속을 잊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한 김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어딘가 아파 보였다. 얼마 전부터 잠을 통 못 잔다고 했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했다. 또 종일 기력이 없고 멍하다고까지 했다. 진료와 여러 가지 검사 결과로 나타난 특이사항은 없었다. 모임에 나온 지인들은 자신이 겪거나 들은 지식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런 후 우리가 내린 병명은 갱년기 우울증이었다. 몇 년 전에 나는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근무지에서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마침 그곳에서 교사 대상의 강의를 진행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강의를 마친 후 그분이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김 선생님은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것이다. 웃는 표정과 서글서글한 눈매와 시원한 목소리로 건강미가 남다른 분이었다. 이런저런 연결고리로 인해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도 만들어졌다. 나는 몇 차례 그분의 집을 방문하여 그가 내려주는 진한 커피를 즐겼었다. 그리고 직장의 근황이나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들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에는 외출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묵직한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분이 놓고 간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먹거리 등을 보내셨는데 이를 우리에게도 나눠준 것이다. 김치와 상추와 감자 등 종류도 다양하여 냉장고를 한동안 넉넉하게 채워주었다. 음식 만드는 일에 재주나 흥미가 별로 없는 나로서는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었다. 은퇴 이후에 만나 좋은 친구가 된 것이다. 김 선생님의 우울증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겨울을 지나 해를 바꾸고 있었다.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으나 마음 놓고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개학일이 다가오는 1월 말이었다. 근무는 잘할 수 있을지, 수업은 잘할 수 있을지 모든 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고 그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축 늘어진 무거운 자세로
소파가 꺼질 듯이 가라앉아 힘들어하는 그는 정말이지 안쓰러워 쳐다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수면 장애와 두통이 심하고 집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기력하며 식사도 겨우 한두 숟가락으로 끝낸다고 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땅속처럼 어둡고 두렵다고도 했다. 또한 어떤 일에도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수시로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증상 완화에 진전이 없어 처방약을 몇 차례나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모든 집안 살림은 남편이 도맡았다. 이렇게 힘들게 지내느니 차라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고통을 내게 내리는 걸까요? 그가 말했다. 나는 무어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100번 공감할 수는 있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함께 견뎌봐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춥고 긴 겨울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도 그 이전에 김 선생님과 같은 증상으로 힘든 적이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 딸이 고1에 재학할 때였다. 그때만 해도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도 새벽 서너 시나 되었어야 간신히 눈을 붙이곤 했다. 온 밤을 새운 듯한 멍멍한 머리와 횡행한 눈으로 출근 준비를 해야 했고 남편이 차를 태워주어 그나마 결근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었다. 화장품 중 몇 종류를 다 사용해서 다시 사야 하는데도 도저히 이것을 사러 갈 그 하찮은 의지조차도 내겐 힘든 일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를 이해할 수 있으랴. 직장에서는 이런 증상을 굳이 내보이고 싶지 않았고 가까이 지내는 이경 선생님만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경 선생님은 퇴근길에 당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컴퓨터 학원 앞까지 나를 동행해 주었고 한 끼 식사도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반찬 가게에 들르곤 했다. 이러한 고통은 딸의 미국 유학과 고행 끝에 취득한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계기로 가까스로 끝이 났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그 힘든 생활은 이젠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아봐도 좋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겨울은 느리게 지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되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모임을 가졌다. 김 선생님도 참석할 수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우리는 모두 기대와 긴장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 제 시각에 그는 도착했고 5달 만에 다시 만난 얼굴이 너무도 반가웠다. 이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였다. 그 사이에 다행히도 몸에 맞는 약을 찾았고 복용 이후로는 그런대로 잠을 잘 잔다는 것이었다. 두통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점차 기력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옛 증상이 다시 나타날까봐 문득문득 겁이 나기는 하나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 이전과 비교할 때 80%의 수준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여유도 조금 있어 보였다. 우스갯소리도 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 배가 고파 식욕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TV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신학기가 되어 새로 만난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는지, 마음의 깊은 병을 겪으면서 얻은 큰 수확물이 있다고도 했다.
남편의 살림 솜씨가 대단해졌다는 것이다. 남편과 입장이 바뀌었다면 남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지는 못했을 거라고도 했다. 남편에 대한 신뢰이고 사랑이다. 그러던 중 그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말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면 멋진 남자라도 찾아서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며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글쎄. 힘들고 살아갈 한 가닥 의욕조차도 없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생각하는 아내에게 차라리 멋진 남자라도 찾아서 연애를 해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권고인가? 또 살고 있는 것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연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할까? 남편 역시 나름의 이 진지하고 심각한 발상이란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치에 맞는 조언이나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내가 기력만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리하여 전처럼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설령 그것이 제2의 남자와의 불의한 연애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진지하고 헌신적인 발상을 말할 수 있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는 김 선생님의 남편에게 나는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 예, 지금까지 수필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를 읽어드렸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다음 회차에는 소양공원의 개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과 반려견의 삶과 관계에 대해 쓴 글인데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